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어요. 분명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아까 내가 했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혹은 그때 친구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되새기며 잠을 설친다면 이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닌 아주 중요한 지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기다리던 주말이면 빠짐없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 혹은 청소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며 좀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봐. 쟨 성격이 예민해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고립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인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정교하고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결단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독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지적 능력의 진실과 그 고요함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고성능 정보 처리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흘려들을 평범한 안부 인사에도 지능이 높고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눈떨림, 단어의 선택, 심지어 그 말이 훗날 나에게 가져올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마치 매 순간 수천 개의 질문을 AI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뇌 에너지를 10%만 쓰고 대화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이미 8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성능으로 작동하는 뇌에게 알맹이 없는 가벼운 스몰 토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뇌를 지치게 만드는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잡아먹는 아주 비싼 기관입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는 팝업 광고 같은 수다에 낭비하고 나면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실제 육체적 통증과 유사한 경로로 전달됩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닫고 혼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 패배가 아니라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인지적 노이즈 캔슬링 작업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나 똑똑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능이 높고 신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도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보를 밖으로 출력하는 행위는 입력하는 행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자신의 내밀한 속마음을 말하는 순간 뇌는 이 데이터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말을 상대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까 하는 고민들이 뇌의 램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예측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뇌가 본능적으로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 전달은 관계의 비용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려는 지적 경제성의 극치입니다. 당신이 자기 이야기를 아끼는 이유는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보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뇌가 가장 활발하게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순간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자극이 완전히 차단된 진공 상태일 때 뇌는 비로소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를 촬영해보면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보다 그 작업을 멈추고 멍하니 있는 10초 동안 기억이 20배나 빠른 속도로 뇌에 새겨집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뇌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당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이디어는 언제나 시끄러운 파티장이 아니라 지독하게 외로운 집안에서 탄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뇌 에너지를 가치 있게 관리할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셜 블랙아웃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시간, 아니 단 3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끄고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뇌에게 외부 데이터 수신이 중단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면 과열되었던 신경망은 비로소 냉각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뇌는 비로소 낮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이 완전한 단절을 실천해 보세요. 뇌의 인지적 유연성이 비약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 속 데이터 백업입니다. 아직 못다한 일이나 머릿속을 떠도는 잡념들은 뇌의 처리 속도를 늦추는 무거운 찌꺼기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노트나 컴퓨터 메모장 혹은 자신과의 카카오톡에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내면의 데이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은 뇌의 저장 공간을 비워주는 백업 작업과 같습니다. 떠오른 생각을 옮겨 적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완료된 과제로 인식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뇌 재부팅 기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깊이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는 강박은 여러분의 고성능 뇌를 해변가의 동전을 줍는 데 사용하는 지름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얕은 인맥 10명을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인간관계의 필터를 더 촘촘하게 만드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의미 없는 가짜 관계들을 단호하게 쳐내고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에만 집중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안정감과 지적인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과 침묵은 결코 시끄러운 모임과 SNS의 홍수 속에 부끄러워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해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바다 표면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정작 지구를 지탱하는 거대한 흐름과 생명력은 아무도 닿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의 정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뇌가 혼자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깊고 거대한 내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고요한 틈 사이로 비로소 당신만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어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진실을 감각하는 당신의 특별함은 바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완성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안 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정해서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기록을 남기시면 변화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30분 꺼두기, 생각 기록하기, 인맥 우선순위 설정, 3가지 중 어떤 걸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자가 편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저희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의 뇌를 힘차게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예리함으로 꽃피우는 날까지 저희 궁금하게 알려줄 캣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뇌과학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